예, 다음은 챕터 5 수시 진학 로드맵 일반 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 전형을 먼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형별로 방법이 다양하고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 드린 교과, 종합, 논술 그 이외에도 적성고사,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적성은 올해까지만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적성고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 전형들 중에서 어떤 전형을 위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먼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별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환산 등급 또는 더 좋은 것은 환산 등급보다는 환산 점수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일정한 비율로 가는 것이 아니고 8등급, 9등급, 7등급 이렇게 받으실 때는 점수를 낮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환산 등급보다는 실제로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각 학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담을 할 때에는 환산 점수를 알려주기보다는 환산 등급도 같이 알려주면 상담하시는 분이 아마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여서 상담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들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년도 입시 결과 충원율, 경쟁률 등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환산 점수와 작년 입시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년 입시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작년 입시 결과와 경쟁률을 같이 보시고 재작년의 입시 결과와 경쟁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서 성적이 올랐구나, 또는 올해는 작년에는 경쟁률이 떨어져서 성적이 많이 내렸지만 실제로 이 대학들이 이 학교가 입시 결과가 작년에 많이 내렸고 올해 경쟁률이 다시 오르면 입시 결과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상담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등급을 확인 후에 상담 또는 과목별 점수 입력 후에 상담을 하시면 상담하는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환산을 하거나 환산된 점수를 가지고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같은 경우가 과목이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6과목을 필수 6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이 대학은 96점 이상은 2등급을 주고 91점에서 96점은 3등급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유는 이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은 1등급대를 커트라인을 형성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2점 얼마 등급, 2점 몇 등급 정도의 합격선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대부분이 2 내지 3을 받아야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은 2단위를 곱하고 나머지 과목은 한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반영 방법을 보면 96점 이상은 2등급, 91점에서 96점은 3등급이 되고 출결 봉사 점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출결과 봉사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출결과 봉사활동 점수가 거의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받은 등급에 따라서 출결과 봉사 점수가 감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를 조금 더 일반고 학생들보다 등급을 더 좋게 받아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정고시 성적표 예시가 오른쪽 상단에 나와져 있습니다. 국어 92점, 영어 100점, 수학 87점, 사회 100점, 과학 96점, 한국사 96점, 선택과목을 100점 이렇게 받아서 95.86점의 평균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 기준으로 지금 보면 87점까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거죠. 이 학생이 점수를 보면 2등급은 400점, 3등급은 350점, 4등급은 300점을 한산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해보면 먼저 국어는 92점이니까 3등급이고 350점 점수를 한산 점수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니까 2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한산 점수는 400점입니다. 수학은 87점이니까 4등급 그리고 한산 점수 300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단위수가 2단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96점 이상이기 때문에 2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경북대 등급으로 보면 3등급 곱하기 2 단위수 3 곱하기 2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등급과 단위수를 다 곱합니다. 그리고 총 단위수가 9단위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구해주면 이 학생은 경북대 산출 등급으로는 2.66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등급보다는 산출 점수가 더욱더 중요한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산출 점수 곱하기 단위수입니다. 산출 점수 곱하기 단위수를 각각 다 더해서 9로 나누면 이 학생은 366.7점의 산출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출결 점수와 봉사 점수를 합쳐서 나중에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산출 점수가 비교해서 합격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6점 이상의 1등급을 받아야 2등급을 받아야 산출 등급으로 2등급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교과 전형에서 합격이 가능한 등급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각 과목에 성적을 넣어서 성적을 산출을 하면 비교과 반영 점수를 포함한 즉 앞에 봉사와 출결 점수를 합친 그 전체 성적을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산 등급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등급을 산출하기 힘드시면 경북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란에 가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누르고 성적 입력을 하게 되면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 성적을 가지고 작년에 입결 자료를 보시거나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같은 경우입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대부분 경북대랑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가 3단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곱하기 3을 한다는 뜻이니까 국영수를 잘 본 학생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100점 이상 100점을 받아야 2등급이고 95점을 받아야 3등급이니까 실제로 충남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95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단위수들을 다 곱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점수대들을 보면 이 학교는 수학이 87점이면 5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급을 점수화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2등급 90점, 3등급 80점, 4등급 70점, 5등급 60점. 이 학생의 앞에 검정고시 예시표대로 이 학생을 가지고 충남대의 어떤 등급이나 산출 점수를 계산해 보면 방법은 경북대 산출이랑 같습니다. 다만 등급이 4등급, 2등급, 5등급 등급이 좀 바뀌게 되고 각각이 그리고 단위수가 국영수가 3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다 3을 하고 총 단위수가 그래서 13단위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13을 합니다. 아까 경북대 기준으로 2.66이 나왔는데 충남대 기준으로 똑같은 점수인데도 3.31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대 기준으로는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 산출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각각 해당하는 산출 점수를 단위수를 곱하고 총 13으로 나누면 충남대 기준으로 산출 점수가 나옵니다. 이처럼
단위수가 있는 학교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점수, 한산 점수에 단위수를 곱한다는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전형이 교과 성적 우수 인재 2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 인재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2 전형은 교과 90에 출결 10%가 들어가는 전형인데 2등급은 95점 이상, 그리고 3등급은 95에서 90 이상입니다. 전체가 900점이 만점이니까 895점을 받으니까 만점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100점을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출결 등급이 나와져 있습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즉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가산 비율이 있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의 가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반영 표만 가지고 여러분들 점수를 산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적 산출을 누르시고 학생부 성적 산출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은 교과 성적 우수 인재 2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모집 단위를 검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집 단위별로 각 교과에 해당하는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를 체크해서 요 아래에 내려가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점수를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을 누르시면 교과 성적에 해당하는 등급, 출결 성적에 해당하는 등급, 그리고 총점이 나옵니다. 이 총점을 가지고 작년 입시 결과를 비교하거나 또는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작년 교과 등급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출결해서 여러분들은 점수를 조금, 이게 90점 만점인데 감점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 총점을 가지고 작년 입시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 대학에 어느 정도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입니다.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교과라는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만 알면 앞에 있는 부경대, 그리고 경북대, 충남대처럼 각 과목별 성적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떻게 점수를 부여되는지 나와져 있습니다. 기본 점수가 700점인데 검정고시 100점에 해당하는, 평균이 100점이 되면 이 학생은 1등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동의대 같은 경우가 3, 4등급 정도가 합격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평균이 93점에서 95점 정도, 요 라인, 조금 욕심을 내면 요것보다 한 96점 정도가 되면 충분히 동의대학교에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균 점수로 볼 때. 내년에는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더 기준이 높아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까지는 이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에서 적어도 등급대들을 여러분들이 산출해 보시고 점수를 가지고 작년 결과들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3개의 대학은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었지만,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라든지 이런 일부 한의라든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모든 학과들이.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없이 학생부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대도 역시 이게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란을 누르면 이렇게 검정고시 체크하시고 본인이 점수가 일반고 교과 전형에 지원할 거니까 요거를 누릅니다. 체크를 하시고 평균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검정고시 학생부 변환 등급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등급을 가지고 작년 입시 결과랑 비교를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성적 산출, 검정고시생들도 성적 산출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다만 지역거점 국립대라든지 상위권 대학들은 국영수의 어떤 단위수들을 적용을 해서
국영수 성적이 검정고시에서 좋아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원대 역시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검정고시 출신자의 환산 점수가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환산하는 방법이 나와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평균이 100점이면 2등급에 해당을 하고 95점이면 3등급에 해당합니다. 90점이면 4등급에 해당을 하는데 창원대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4등급 중반대까지도 합격선이 형성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90점, 95점 요 정도는 되어야 평균 점수가 창원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전형은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대부분이 2개 8등급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일부 학과 세무, 간호, 유아교육, 특수교육은 등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최저 기준 확인하시고 지원 가능한 등급들을 확인을 하셔서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평균 점수를 활용합니다.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해서 각 전형마다 반영 공식이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간호에 지원을 할 겁니다. 자기 추천자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간호 전형에 지원을 할 건데 1등급은 100점, 95점, 100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100점을 받는데 이게 일반고 학생 기준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고 95점이 2등급, 90점이 3등급입니다. 그러면 인제대 같은 경우가 학과에 따라서는 4등급대의 어떤 합격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85점에서 95점 사이의 등급대들을 보건계열들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형성을 하고 일반 대학들은 조금 낮은 곳에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들을 보고 인제대에 지원 가능한 검정고시 점수들을 평균 점수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 지역으로 가서 영남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지원 가능한 전형이 일반 학생 전형, 창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취득 점수에 따라서 석차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학교 중에서 경북대나 부경대나 충남대 같은 형태인데 이 학교는 단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점수에 해당하는 과목별 점수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성적 방식이 산출되어 있고 출결과 봉사는 만점을 적용해 줍니다. 감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학생의 검정고시 성적표를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등급들만 부여를 하고 산출 점수를 보면 각각에 해당하는 산출 점수, 산출 시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664점, 즉 600점 더하기 8.0 곱하기 11 마이너스 여기가 3등급이기 때문에 평균 등급을 집어넣어서 664점이 나오고 등급을 산출할 때도 각각에 해당하는 등급을 더해서 전체가 7과목이기 때문에 7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3.0쯤 나오는데 이 정도면 영남대에 충분히 지원 가능한 등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남대 같은 경우에도 학과별로 등급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합 9등급에서 15까지 다양한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명대학교입니다. 지원 가능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에서 역시 과목별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출결도 30점이 부여되는데 취득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출결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출결 점수에 따라서 평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던 학교들 중에서 출결 점수는 부경대랑 같고 이 등급을 반영하는 것은 영남대학교랑 같은 형태의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성적은 각각의 대비 점수에 합해서 과목수를 더해서
하는 성적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정고시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대학별 요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탐색을 하시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를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라서 검정고시 학생들 출신자들이 지원하기가 쉽지 않는 전형입니다만은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KU 자기 추천 전형이 지원 가능한 전형인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미보유자에게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국내 학생부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대체 서식이 있습니다. 학력 증명 서류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합격증 원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본인이 어떤 활동에 참가한 시기와 내용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 5개를 적을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전형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지 않는 보다는 이렇게 대체 서식이 있는 학교들은 그 대체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는 지원자 등은 기타 정빙 서류를 가지고 이 목록을 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하게 되는데, 15페이지까지 활동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활동명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이내로만 서류평가를 하는데, 15페이지에서 본인이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작성을 한다면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서류 제출 방법이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류 목록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혹시 검정고시 학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된다는 것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서류들, 검정고시 합격증 마찬가지일 거고 성적 증명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타 서류들을 받는 학교들이 있고, 그 기타 서류 목록표라든지 다양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떤 서류들을 내어야 되는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째로 수시진학 로드맵 전문대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제 대학의 종류 및 대학 수는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학은 136개, 그리고 개별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국립한국농수산대학 1개 등등 해서 총 157개 대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한국복지대학교 경기도 평택에 있는 대학교 1개이고, 그리고 공립대학이 7개 있습니다. 공립대학, 우리 도내에는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9개 대학이 있고, 이색 전문대로 한국성강기대학이 거창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대학교, 연암공대 진주에 있습니다. 한국골프대학, 아주자동차대학 등이 이색 전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남권 지역의 전문대학은 총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남에는 10개 학교가 있고, 오늘은 이 10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9개 학교, 그리고 경북 15개, 대구 7개, 울산에 2개 해서 총 43개의 학교가 영남권에 전문대학에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가고자 희망하는 진로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나중에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본부와 MOU 협약을 맺은 특수부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부사관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부사관을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술부사관은 인관시의 공무원 8급 및 9급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창원문성대학이 특수장비과, 국방물자과 이 두 과에서 12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부사관 학교와 육군본부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전문대 모집 시기별 일정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차와 2차로 수시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1차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일반대학교가 이루어지는데 일반대학은 5일간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대학 접수 후에도 계속해서 수시 1차 모집이 진행된다, 접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는 11월 23일부터 12월 3일날 수능을 보는데 12월 7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1, 2차 모두 다 발표는 12월 27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등록은 같은 날 합니다. 같이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하고 충원 합격은 1월 6일, 내년 1월 6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는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접수를 하고 발표일은 2월 7일, 그리고 등록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등록을 하고 2월 11일부터 2월 28일 자정까지 충원 합격자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문대학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대학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을 한 번 하지 않고 2번 합니다. 정시 모집은 한 번을 합니다. 일반대학은 수시 모집을 한 번만 하고 추가 모집 대신에 자율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 충원 기간에도 계속해서 자율 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선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전문대학은 군별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원 횟수 또한 일반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6회만 가능하지만 수시, 정시, 자율 모집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가 어떻게 보면 무한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대학은 많은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대 정시든 전문대 정시든 또는 자율 모집이든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 전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합격을 하고 나면 전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정시 또는 추가 모집, 자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대학 지원시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전형과 학과 모집 시기에 따라 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 실시 여부, 면접 일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대학 자체 기준 또는 비교과, 특별전형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특별전형은 일반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자체 기준이나 비교과 전형, 마산대가 비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전형들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특별전형 중에서 일반고 특별전형과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특별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어떤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라든지 일부 학과들을 선발하지 않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과들을 여러 학과들을 있는데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학과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별전형, 일반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일반고 특별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학 자체 기준에서도 지원 가능하면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형에 각각 횟수에 상관없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한 전형에 여러 학과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횟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산대 같은 경우에는 한 전형에 4개 학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특성하고 특별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데 4개의 학과들을 한꺼번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어서 같은 전형에도 여러 학과를 지원할 수 있고 전형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게 전문대학의 어떤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전형을 모두 적극적으로 그 대학을 가고 싶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할 때에도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무료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한다면 많은 곳에 지원하더라도 지원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다양한 학과, 다양한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전형, 여러 학과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B라는 학과에도 관심이 있고 B라는 학과는 1차에 떨어졌지만 2차에는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1차, 2차 상관없이 1차에 다 떨어져도 2차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1차에 합격을 했더라도 2차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 시에도 정시 모집은 지원이 금지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고 특별전형에 지원합니다. 일반계고 특별전형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보통은 특성화고 일반고 전형, 특별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전형의 어떤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전형 유형에 따라서 사실 그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합격선들이 형성하는 등급대들이 보통은 3, 4, 5등, 6등급 정도의 패턴을 보인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등급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원 전형에 따라서 같은 학과라도 등급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격 가능의 등급대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학별 한산 등급 중요합니다.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라고 하는 그냥 전문대학 포털이라고 사이트에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입시 결과들을 모든 대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 결과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들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최저를 보여주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본인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반영돼서 몇 점이 나오고 이 대학이 가능한지는 입학처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10개 대학의 어떤 입학 정원들이나 소재지들을 보면 경남 지역에는 거제대학교, 경남 도립거창대, 경남 도립남해대, 김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연암공과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한국성강기대학이 있습니다. 소재지라든지 학제라든지 모집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남 지역 전문대학 중에서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거제대학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대학과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가 1차에 123명, 2차에 15명을 뽑는데 모집 요강에 보면 일반고 전형이 일반고 학생과 해외고 학생만 지원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래 출결이 들어가는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출결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라고 해서 30명을 1차에서만 선발하는데 면접 100%입니다.
두 번째, 경남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32명을 1차에 32명을 2차에 뽑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다 1차에 선발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모집 인원이. 따라서 전문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1차 모집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면접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일반 전형으로 1, 2차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져 있어서 268명을 선발하는데 역시 면접 100%로 선발합니다. 세 번째, 김해대학은 대학 자체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64명, 2차에 31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100%로 여러분들은 검정고시 성적을 반산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동원과기술대학은 대학 자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시 61명, 2차에 6명을 선발합니다. 교과 70에 면접 30% 반영합니다. 마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데 교과 100%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면접에 참석하는 학생은 4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반드시 면접에 참가를 하기만 하면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마산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반드시 면접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전형으로는 1차에 136명, 2차에 51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30%에 면접 70%를 반영합니다. 연암공과대학은 일반고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교과 90에 면접 10%인데 위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고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전형들은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체제인 거고,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마산대처럼 특성화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그리고 대학 자체는 고등학교 졸업에 어떤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면 모두 다 지원하는 전형인데 대학 자체 정원이라든지 일반고라든지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전형 희망하는 학과는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주보건대는 일반 전형에 55명 1차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로 558명과 95명을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은 교과 80에 출석 20, 대학 자체 전형은 교과 56에 출석 14% 출석을 환산합니다. 그리고 면접 30% 반영을 합니다. 문성대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1차에 299명을 선발을 하는데 교과 80에 면접 20%입니다. 한국성강기대학은 일반고 전형과 추천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 전형은 교과 80에 면접 20, 추천자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 80은 전과목 취득 평균 점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대로 평균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전형 확인을 하시고, 정시로 가면 인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인원이 정시에서는 수능 일반 전형들 다 가능하고 일부 대학 자체 전형이나 특성화고 전형 등에도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고, 일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특수학과들을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에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시 일반 전형을 지원을 해야 가능합니다. 경남지역 전문대학의 면접 일정들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각각의 면접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같은 날 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2일 또는 3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대학을 지원했더라도 만약에 면접일이 같으면 대학에 전화를 해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하면 면접 일정들을 대부분 다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접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일정이 중복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입학처에 전화를 걸어서 면접 일정을 바꾸면 됩니다. 수시 2차의 면접 일정들도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대학별로 검정고시 학생들의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가능 전형이 거제대 같은 경우 일반고 전형과 대학 자체 전형이라고 했는데 평균 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학의 어떤 입시 결과를 보시고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해대학입니다. 김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 교과 100%로 선발하는 대학 자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산출 방법이 나와져 있습니다. 평균 점수를 역시 활용합니다. 저희 지역대학들 중에 연암 공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평균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가지고 환산식에다 넣거나 환산되어 있는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 입시 결과와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 마찬가지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대학교입니다. 마산대학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성하고 특별전형, 비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면접을 특성하고 특별전형에 참석을 하면 40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 그리고 내신이랑 비교과에 어떤 점수들을 주는지가 나와 있고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검정고시 평균 점수에 따라서 어떤 점수들이 부여되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암공과대학입니다. 연암공대는 가중치를 둡니다. 국어 2, 영어 3, 수학 4. 그러니까 수학 4, 과학이 4회 2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수학 영어가 가중치가 매우 높은 거죠. 앞에서 봤던 4년제 대학의 충남대, 경북대 이런 대학이랑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충남대나 경북대의 방법대로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등급을 산출을 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입장에서 보면 연암공과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등급대로 보면 거의 3, 4등급, 뭐 5등급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별 점수들을 가지고 등급을 환산해 보시고 작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보건대는 검정고시 합격 점수와 수시에서 점수를 주는 점수들을 일반 전형일 때와 대학 자체 기준일 때 점수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진주보건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과 대학 자체 전형에서 본인 점수의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결 성적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 전형의 출석이 20% 반영이 된다라고 했고 대학 자체에서는 출석이 30% 반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출석 점수가 대학 검정고시 평균 점수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두 점수를 합한 것이 본인의 최종 점수가 되겠습니다. 문성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하고 특별 전형에 지원 가능한데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 간호학과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6개 과목을 합쳐서 나누기 6해서 곱하기 3.2 한 게 본인의 점수다라고 면접 실시 학교들은 나와 있고 간호학과는 6개 과목이 아닌 우수한 6개 과목이 아닌 전과목을 가지고 전과목 수를 나누어서 3.2를 곱한다.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전과목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검정고시 6과목을 우수한 6과목을 반영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란 종합기술전문학교라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와 관련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문학교입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분류상 사립전문대학이나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전문대학과는 또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학과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합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일반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에 수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폴리텍 대학은 전체 8개가 있습니다. 7개 전체 대학과 특성화 대학 해서 총 8개가 있는데 창원 캠퍼스가 속해져 있는 7대학은 창원, 부산, 울산, 동부산, 진주 5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해당하는 캠퍼스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에서 같은 대학에 속해져 있는 캠퍼스는 한 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한 곳만. 그래서 다른 대학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폴리텍 대학의 다른 캠퍼스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학에 해당하는 캠퍼스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원 폴리텍 대학 창원 캠퍼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것이 2년제 학위 과정인데 여기서 일반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성적 80%에 면접을 20% 반영하는데 전문대학과는 원서 접수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9월 6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1차 접수를 하고 면접을 10월 12일 날 봅니다. 그리고 2차 원서 접수는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전문대나 4년제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면접 일정이 11월 30일까지 2차 수시 2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 중원 합격 발표 등록일 표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지원 합격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서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하고 4년대학하고 이중 등록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중 학적을 가지는 것은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고 여기만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일반 대학에 합격을 하고 여기를 입학을 취소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한국폴리텍 대학 7대학 내에 있는 창원, 부산, 울산 등 캠퍼스들은 중복 지원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모집 차수 및 등록 여부에 따른 복수 지원이 제한이 되고 캠퍼스 내에 있는 수시 모집에 합격한 후 등록한 자가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의 수시에 합격하고 폴리텍 대학의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전문대 4년제 대학의 합격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는 지원 가능합니다. 폴리텍 대학은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모집 요강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